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3.78% 하락한 94,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나름 오늘 음봉의 길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데요. 이보다는 사실 여기 요 당시 때처럼 5일선 근처에서만 좀 해줬다면, 위치해 있었다면 이렇게 몸통의 크기가 큰 음봉이 아니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좀 위치해준, 또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있는 정도였다면 좀 더 양호할 뻔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LB도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보시면 나름 이 미들 라인에 이렇게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시장이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모습입니다. 그동안 너무 급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요구도 있었던 하루이지 않나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장의 최우선 주도주는 전차였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 플러스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여하튼 자동차로 엮이던가 아니면 삼성전자로 엮이던가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오전만 하더라도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10% 언저리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고가를 보시면 9%까지 갔었네요. 어쨌든 시장의 매기가 대형주 위주, 코스피 위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예상된 모습이지 않았나 싶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코스피는 그렇다고 쳐도 사실 코스닥도 물론 양호는 했습니다만 코스피만큼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확실히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행히 그나마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보시면 요 라인, 첫 라인을 확실히 돌파하느냐,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특히 전차 위주로 시장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시장의 매기가 좀 빠진 모습,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BT가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 며칠이죠. 요 며칠 전차가 가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못 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1월 달에는 바이오 효과가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일반적으로 1월 달은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 최근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은 게 없었어요. 그나마 셀트 관련주들만 좀 약간 힘을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3일이 발표죠, 셀트리온 관련주들. 근데 보시면 셀트도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셀케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셀케도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얘가 관건이, 만약 이걸 돌파한다면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원래는 셀제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 판은 셀케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네들이,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죽어가던 바이오에 다시 불씨를 살려줄지, 바이오 투심에 다시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보시면 그동안 급등했던 전차 대형주 위주에서 살짝 매기가 빠지면서 얘네들이 다시 다른 쪽으로, 특히 코스닥 쪽으로 낙수 효과, 매기가 천천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시장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LB는 제가 지난 주말 설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오늘은 보충 설명이 되겠고요. 또 어디까지나 추론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는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연말이고 연초였는데 회사에서는 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지난 금요일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위암 3차, 4차 NDA 신청이 되겠죠.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NDA 신청이 과연 되느냐, 그리고 언제 되느냐, 그리고 무슨 문제는 없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됐고, 현재로는 자료 보안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구 하지 않았고요. 현재 자료 보안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 끝나면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NDA 신청을 곧 하겠다,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면 계속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다른 이렇게
미사유가 많아지면은 괜히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NDA 신청한 다음에 설명을 해줘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DA에 대해서는 요 한마디로 일단 일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민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ITI 1000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모세포증 여기 상반기 임상 이상 발표 예정이고 임상 이상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더라. 그리고 표준 치료제로 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상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이제 진회장 IR 때 작년 IR이죠. 작년 10월 달에 IR 할 때 최대 6개월 정도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10월부터 계산을 해서 6개월이면 올해 3월이 됩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내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해가 맞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계산해서 6월이면은 올해 3월 2021년 3월이 맞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반기로 일단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요 교모세포종 상반기도 기대가 되고, 사실 이거 플러스 이제 내브레인 센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민노믹 백신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노믹 백신 건도 있고 또 이민노믹 상장권도 어느 정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는 있어요. 나스닥은 아닐 것 같고 코스닥일 것 같은데 뭐 요게 잘 된다면 이민노믹도 아마 코스닥 상장권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이제 선양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선양암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결과를 상반기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세 가지 뉴스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위암, 선양 남성암, 그리고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위암도 시킬 거고 선양 남성암도 시킬 거고 간암도 시킬 건데 순차적으로 상업화를 시키는데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1번이 위암이고 2번이 선양암이고 세 번째가 간암이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여기 뉴스를 보시면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자료 보완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 끝나면 하겠다라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양암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지만 상반기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올 연말로 탑라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곧장 상업화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지금 한 3-4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원래 회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죠.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를 목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2020년 위암 3차, 4차가 목표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2021년 1월 11일인데 이건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23년 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2024년 선양암, 그리고 2025년 위암 2차 치료제 파크리탁셀이랑 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론서프와 병용하고 있는 걸 이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4년인데 선양암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빨리 되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임상 이상이 발표 예정이니까.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픈 라벨 말씀을 드리면서 선양암 같은 경우는 환자 모집이 지금 상당히 좀 빨리 되고 있고, 그리고 오픈 라벨이다 보니까 곧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희귀 의약품이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신청 후 빠르면 한 달, 그리고 2달 내에 승인 가능도 한 것이고요.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요일날 제가 언급해 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조금만 더 창의성이라는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선양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상 이상이 올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이죠. 그럼 6월 달에 임상이 끝나고 만약에 상업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선양암 곧장 만약에 6월 달에 끝나고 7월 달에 NDA 신청을 한다 치면 얘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빠르면 한 달, 2달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낸다 치면은 빠르면 8월, 9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뭐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선양암보다는 먼저 하게 되겠죠. 여기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선양암은 또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만약 2월 달에 위암 3차일지 4차일지 NDA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6에서 8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면 6달이 걸린다 치면은 9월 정도가 돼요. 그리고 8달이 걸린다 치면은 9월, 10월 정도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또 3월에 한다면 6월달 걸린다 해도 9월, 10월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선양 남성함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암이 빨리 NDA를 신청을 해도 텀이 위암 같은 경우는 6달에서 8달 정도 걸리는 거고, 선양 남성화 같은 경우는 신속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2달이 걸리는데, 위암이 2월달, 3월달에 뭐 이를테면 4월달에 뭐 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야 어디까지나 추론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선양 남성함이 먼저 NDA 신청은 위암이 먼저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 나는 거는, 허가 나는 거는 선양 남성함이 먼저 허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장 먼저 시판될 걸로 예상했던 약물이 위암 3차, 4차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임상이 오픈 라벨 때문에 임상이 빨리 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선양암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추측지어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위암보다 선양암이 먼저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은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복용의 편의성도 있고 약가도 분명 아바스틴보다는 절대적으로 저렴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일단 위암 3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리보세라닙이 마케팅을 할 때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출시로 위암 3차, 4차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위암 3차 치료제가 지금은 있어요. 계획했을 당시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쟁약이 되는 거겠죠. 경쟁약이 있기 때문에 약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사가 있다 보니까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역전을 했어요. 순서대로 하더라도 얘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전이 돼서 얘가 먼저 출시가 된다면 선양암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약이 없는 상태죠. 물론 아바스틴 정도 되는 뭐 그런 가격은 받지는 않겠지만,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암 3차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상황을 다 고려는 해야 하는 되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해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론치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에 근거한 추론치인데 너무 의미는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약의 효능이겠죠. 그리고 절차에 따른 가시적인, 회사에서도 발표한 이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은 지금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잘 보여줘서 LB가 매일 드리는 말씀이자, 이번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 코스닥이 분명히 바이오가 가져야 되는데, 이번 판은 LB가 좀 이끌어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